네, 안녕하세요. 네, 수투 기말 대비 개념 비법 노트 8강 정적분의 활용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기말 대비 마지막 강의가 왔는데요. 여기 파트 사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부족해서 좀 많이 틀리고, 그다음에 하나 좀 더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다 보면은 드려보면은 시험 때 여기 계산 때문에 말려서 시험이 망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파트 좀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계산력을 좀 많이 늘려 보시는 편이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충분히 계산이 내가 완벽하게 익숙해질 때까지 문제를 풀어보심이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뭐 크게 어렵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설명부터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넓이를 좀 다룰 겁니다. 넓이. 첫 번째로는 넓이를 다룰 건데,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 충실하게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있으면, 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때 여기 교점들이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근을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내가 여기는 이런 녀석이 이런 띠들을 갖다 여기 이렇게 더하고, 여기는 이런 띠들의 값들이 음수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가리키는 이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음수가 나온다 그랬죠? fx 때문에 음수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면적을 때리는 가정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그려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못 그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y는 fx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거죠. 그럼 둘이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이 바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교점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구간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그래서 원래는 내용을 풀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까지 fx의 절대값의 dx라고 해놓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양수니까 fx dx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얘가 뭐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와야지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더라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끝나는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구간이 두 개가 나오네 그러면 이런 구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사이값 집어넣었더니 양수야 그럼 그냥 써야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이값을 또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 fx에다 집어넣을 때 음수네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지. 우리 넓이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런 과정을 안 쓰더라도 바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금방 구하시면. 자, 그때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일 때 여기 알파 베타가 나왔을 때 요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식을 바로 여기에 대한 요 면적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원래 계산은 이거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의 절대값의 dx 요 계산을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뭐 음수로 달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공식을 알고 계셔야지만, 이렇게 공식을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풀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넓이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베타가 더 큰 근이고요. 여기 양수죠. 그다음 여기 a에다 절대값 두는 거는 얘가 양수일 수 있고 음수일 수 있으니까 그냥 절대값 씌운 양수값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다 양수죠.
그러면 암기가 될 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 문제 하나.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엔 곡선 y는 fx와 두 곡선 y는 gx로 둘러싸인 면적. 자, 요렇게 둘러싸인 면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fx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교점이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 둘러싸인 요 면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곡선 둘러싸인 면적을 보시면, 자, 이런 거 의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x라는 선을 그렸을 때 여기는 이렇게 3차 함수의 gx가 되니까 x, gx가 될 거고, 여기는 2차 함수인 fx니까 x, fx거든요. 그럼 내가 요 길이를 갖다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래야 함수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gx에서 fx를 뺀 거를 갖다가 면적을 때리는 거고, 더하기. 이번엔 여기 부분은요. 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x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뭐가 되고 x, 누가 되고요? fx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x, gx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요 선은 이 큰 y좌표에서 작은 y좌표를 뺀 요 띠를 갖다 여기서 이렇게 뚝뚝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라 여기는 베타부터 감마까지 누구? 어디에서? fx에서 빼기 gx의 dx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살펴볼 수 있으면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 그리는 게 까다롭다고 한다 그러면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fx는 gx라고 같다고 놓고 근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면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둘러싸인 구간이 이렇게 두 군데 나온다는 거야. 여기 두 군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원리대로 따지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두 번째로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까지 fx 빼기 gx의 절대값의 dx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지금 누가 위에 있으니까 gx가 위에 있으니까 gx 빼기 fx를 면적을 하는 거고, 더하기 인테그랄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fx가 위에 있으니까 fx 빼기 g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럴 거라 예상이 되고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fx에서 gx 뺀 거 아무거나 gx에서 fx 빼든 거기다 집어넣어서 양수가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달고 나니까 얘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음수면 여기는 양수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얘가 이렇게 역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가 양수면 여기 음수다라고 자연스럽게 여기 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대략 내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프를 손쉽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들은 그려놓고 하시는 게 빠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럼 이런 가정이 있다 그러면 얘에 대한 또 뭐가 있습니까? 얘에 대한 또 2차 함수에 관련된 공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고, 자, 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그리고 이렇게 gx가 이렇게 있어. gx는 1차 함수니까 mx 플러스 n. 그때 요 둘러싸인 요 면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요 교점, 알파, 요 교점 베타로 간다면 이 식도 똑같이 둘의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똑같이 이 식이 둘러싸인 요 면적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입니다. 아이고, 이 식이에요, 그냥 값이.
왜 그러냐면 당연히 둘이 갖다 놓고 풀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 되는데 얘를 넘겨버리면요 똑같이 2차식 앞쪽에서 했던 것처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빵이라는 그런 2차식의 방정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넘기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식은 뭐라고? ax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은요 요런 식이 되는 거라고 이 y가. 그쵸? 그때 얘 두 분이 알파고 했던 거. 그럼 이 면적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과정을 이렇게 바꿔서 해석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이 나오면 다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 둘러싸인 면적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 식이 6분의 얘에서 얘 뺀 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수입니다. 또 얘네들이 갖다 놓고 풀면 얘 넘기면 최고차항이 얘가 되고 b 빼기 b-x, c 빼기 c-는 0이라는 두 근이 될 거니까 또 저 그림이 돼요. 얘를 식을 바꿔서 쓰면. 이해하셨죠? 그래서 2차 함수에 관련된 x축과 둘러싸인 면적 같은 경우나 이런 면적들은 공식을 쓰시면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암기해 두시고요. 선생님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건 꼭 암기하셔야지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분 계산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 이번엔 이런 거 좀 주의하세요. y는 fx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거죠. 자,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지금 접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y축, 두 곡선, 곡선과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유면적을 구하라 라고 할 때는 지금 보세요. 여기 0부터 여기 교점, 여기 만나는 접점을 예를 들어서 내가 알파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자, 요 fx고 접선을 gx로 할게. 그럼 얘는 fx에서 빼기 gx를 갖다가 면적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것도 원리를 꼭 알아야 돼. 이렇게 x축을 하나 쭉 그리면 여기가 x, fx 그리고 여기가 x, gx예요. 그럼 요 띠를 갖다 여기서 또 이렇게 변하는 값을 할 때 이렇게 더해준다는 표현이 얘야. 그쵸? 그래서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야 요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띠가. 그거를 쭉 0부터 알파까지 쭉 이런 식으로 변하는 막 이런 띠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더해주면 여기가 채워지는 거죠. 이런 건데 얘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냐면 두 번째 녀석인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야. 자, 이렇게 접선이 나왔는데 얘는 뭐라 하냐면 fx와 접선과 y축과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면적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참고로 이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요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 fx와 gx로 둘러싸인 면적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얘는 여기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여기 0부터 얘를 갖다가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쟤처럼 똑같이 쓰면 면적이 같을 수 없잖아. 근데 이렇게 쓰는 오류를 범해요. 그걸 제대로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이 길이를 구해서 여기까지 채워지는 이 부분을 갖다 구하는 건데 얘는 여기를 잘랐잖아, x축이라는 거. 그럼 사실 요런 띠들을 더해가는 거거든. 근데 또 그냥 얘를 갖다가 인테그랄 여기 알파라서 0부터 알파까지 fx dx를 계산하면 요런 띠들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구하든 요렇게 구하든 작업을 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요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요 면적, 요 삼각형 면적을 뭐 해야 돼요? 여기 삼각형 면적을 뭐 해줘야 돼요? 이렇게 빼주셔야 되죠. 그래야 여기만 남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요렇게 구했어. 0부터 알파까지 해서 여기를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 삼각형을 뭐 해야 돼요? 여기 삼각형을 빼주셔야 되죠.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과 이 사이에 요 길이들을 계속 이렇게 위아래 함수값의 차이들을 더해가고 있다는 거를 인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얘네들의 차이점 반드시 기억해 두고 은근히 잘 실수합니다. 이런 거 은근히 잘 실수한다 얘기했어요.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자, 역함수에 대한 교점을 역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야 돼. 얘도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좀 쉽게, 자, fx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x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때 이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이 녀석 역함수와 월함수가 나왔을 때 그래프적 특징이 y는 x에 관한 대칭이거든요. 대칭성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함수는 웬만하면 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라는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는 지금 얘를 구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면적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라고 한다 그러면 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알파까지 누가 위에 있어요? y는 x가 이런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서 이 길을 뺀 거니까 y는 x가 위에 있죠? x 빼기 fx dx를 갖다 몇 배 하시는 거예요? 2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점이 뭐 할 때? 존재를 할 때.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교점이 뭐 할 때? 존재하지 않을 때.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 요게 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좀 많이 내는 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fx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얘는 대칭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놓고 당연히 얘는 어떤 선을 그려야 돼요? y는 x에 관한 대칭성을 이용할까? y는 x에 관해서 이렇게 대칭하게 그려놓은 거야. 그때 이제 이런 문제들을 뭐 어떻게 구하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죠. 얘를 x는 0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점 이렇게 그릴게. 여기 알파라고 놓을게.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라고 쓰면 돼? 알파, f 알파 이렇게 쓸 거고 요 점의 좌표는 뭐라고 쓰면 돼요? 0, f0이라고 주었지. 자, 그랬을 때 얘를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문제를 준 거야.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이번에는 f 인버스 x나 아니면 gx라고 줄 거예요. 이렇게 줘놓고 잘 보세요. 여기를 뭐라고 주냐면 f0부터 그 다음에 f 알파까지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f0,0이 되겠죠. xy가 바뀌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오면 얘도 xy가 바뀌니까 f 알파,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면적은 0부터 알파까지 해서 여기 부분이 되죠. 여기 부분. 그 다음에 f0부터 f 알파까지. 자, f0 이제는 x는 f0이 여기고 x는 f 알파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얘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요 면적이 요 보라색 면적이 얘를 이렇게 대칭했을 때 이 녀석도 여기로 대칭이 가잖아. 그리고 이 선은 이렇게 대칭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면적이랑 똑같아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둘이 더한 녀석을 갖다가 계산을 할 건데 얘를 구하지 않으려고 대칭 이동을 시켜서 요런 사각형을 더하는 녀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알파가 되고 이게 F알파가 돼서 알파 곱하기 F알파가 됩니다. 만약에 이 값이 F형이 얼마라고 이렇게 숫자로 나왔어요. 그럼 여기 A부터 B까지 이렇게 줄 수 있죠. 이렇게 주면 쉬운 건데 이렇게 표현을 주면 애들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서 요 경우 좀 더 신경 쓰고 그냥 한 번만 알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주어지면 웬만하면 구하지 않고 원함수를 이용해서 원함수와 역함수가 y는 x에 관한 대칭이면서 역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어떤 곡선과 x축 또는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거, 접선에 이루어진 거, 역함수에 이루어진 거 이런 면적들을 내가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넓이 파트에서 이제 뭘 배웠냐면 두 넓이가 같다라는 표현을 준다는 거야.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2등분을 한다라는 둥, 넓이를 뭐 2등분 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대로 내가 수학적인 면적을 써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저 조건대로, 저게 조건이니까 이 조건대로 식을 작성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찍 해가지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차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면적부터 이렇게 주었을 때 자, 요 면적량과 요 면적량이 같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아니면 여기 면적을 A라고 놓고 여기 면적을 B라고 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이 A가 B랑 같다 이런 조건들이 막 줄었다는 거야. 그쵸? 근데 2차 함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대칭축에 관한 뭡니까? 3대칭이죠. 그럼 여기가 2분의 B가 되잖아. 여기도 2분의 B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2로 나눠주면 이 면적이 A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 넓이와 이 넓이의 면적량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으면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수학적인 면적을 계산하면 이거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여기 K라고 볼게요. 요점의 좌표를. 그러면 알파부터 K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K부터 베타까지 fx dx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앞에 있는 요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그냥 양수 면적이니까 얘는 그대로 A라고 쓰면 되지만 그쵸? 여기 있는 요 면적은 A긴 A인데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음수를 갖다 그냥 쭉 더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요. 그게 수학적인 면적이죠. 그럼 둘이 더하면 이것이 0이 된다.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되더라? 0이 된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안에 미지수가 있든 여기 안에 미지수가 있든 간에 이 녀석이 빵이 된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가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인 면적을 비교하는 패턴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지나면서 요 면적을 2등분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둘 다 얘는 2차 함수 형태니까 이 전체 면적 여기 0이라고 놓고 알파가 놓을게요. 그럼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에 분명히 이 면적 구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계산한 녀석에다가 2분의 1한 값이 우리 여기 빨갱이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여기 빨갱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교점을 하나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여기서 베타라고 한다면 0부터 베타까지의 어떤 빨갱이 면적을 갖다 계산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하학적인 면적의 표현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수학적인 면적을 통해서 결과값을 구하든지 아니면 조건 그대로 쓰든지 이건 이제 계산 문제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타내면 넓이가 다 끝난 거야. 이거 이외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을 다 기억해 두시면서 문제 풀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뭐 하는 거야? 함수를 추론한다든지 저런 표현이 주어지면 저 함수에 대한 대칭축을 뭐 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이용하든지 규칙을 보든지 뭐 함수를 갖다 좀 더 어렵게 낸다 뭐 다 그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 내용들은 쉽다. 하지만 저 하나하나 지금 표현한 것들의 계산을 하기에 막 분수가 막 나오고 숫자가 커지면 조금 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여기는 계산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많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귀찮더라도. 그래야 시험 볼 때 쉬워져요. 시험 볼 때 편안해져.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는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연습하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자기 그냥 셀 한번 풀면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문제집 한 두세 번 정도 분량의 시험 문제들 쫙쫙 빨리 풀 수 있을 만큼 쭉쭉쭉 풀어내면 되는데 이게 끝자락에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루에 몇 문제씩 정해놓은 다음에 하루에 한 10문제씩은 넓이 파트를 풀어야 되겠다면서 어차피 적분 계산 필요하잖아. 나중에도 필요할 거고요. 열심히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넓이 파트를 배웠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속도와 거리를 배울 거예요. 자, 속도와 거리. 우리 앞쪽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배웠잖아요. 뭘 배웠다고 앞쪽에서? 앞쪽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배웠어요. 자, 속도와 가속도 표현에서는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함수를 t에 관한 함수라고 봤을 때 시각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구한 게 그게 속도인데 그걸 우리가 미분한다고 하죠. 그다음 속도를 다시 뭐하면 시간에 따른 함수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구하면 다시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분과 적분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역연상 관계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갖다가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 dt분의 dxt를 하면 시각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얘가 뭐가 똑같습니까? vt랑 똑같죠.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속도가 주어지고 우리는 위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적분으로 푸는 건데 다시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미분과 적분 이렇게 역연산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 dt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면 미분하고 적분을 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얘는 xt가 될 거 아니야. 원래 함수. 그리고 여기 t0부터 t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t 집어넣어서 xt에서 빼기 x의 t0를 빼겠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결론 얘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라고? 처음 위치. 이 t0라는 건 처음 시각을 가리키는 거. 보통 0이죠. 처음 위치를 가리키는 거고 얘는 t초의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뭘 하는 거라고? t초의 위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xt라는 녀석은 자 얘를 이쪽으로 툭 하고 넘겨서 처음 위치에다가 t부터 t0부터 t까지의 얘가 vt 어떤 속도의 면적을 더해주면 그게 t초일 때 위치가 되더라 해서 위치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자 내가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t초를 갔다가 이쪽은 속도가 양수겠죠? 풀었으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순간적으로 멈추면 0이 되고 다시 이쪽으로 왔어.
그럼 t초의 효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큼 간 양수값에다가 음수값을 빼주는 거죠. 즉 수학적인 면적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위치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여기서 출발했던 양과 여기서 출발할 때 양이 달라요. 이 면적량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데 처음 위치는 하나는 여기였어. 그럼 아까 그만큼 왔다 갔다 했으면 여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출발하면 이만큼 똑같은 길이만큼 왔다 가면 여기에 위치가 달라. 그래서 처음 위치는 중요한 거죠. 그걸 증명한 과정이 미분과 적분의 역연상 관계를 이렇게 증명을 한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킬 때 위치라고 표현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간 거리, 속도가 양수일 때 돌아와서 멈췄다가 이렇게 오는, 즉 요 녀석의 절대값에 대한 거리만, 즉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음수냐 양수냐 누가 결정하는 거야? 속도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 인테그랄 t0부터 t까지 처음 위치는 얘는 중요하지 않죠? vt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준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적분 파트에서 정적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 정적분과 기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 정적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 정적분을 위치라고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기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 면적을 갖다가 우리는 움직인 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결국 이거를 그래프로도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보통 그래프로 주어질 때는 속도함수 그래프가 주어지고 위치나 또는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패턴이 바로 적분 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VT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여기 면적량이 A고 여기 면적량이 2A고 여기 면적량이 A라고 할게요.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가 처음 위치인데 처음에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수직선상에 움직일 겁니다. 자, 움직인 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T초까지는 이렇게 A만큼 길이, 이 길이만큼을 간 거예요. 여기 위치에 있겠죠. 1초라고 여기 2초라고 여기 3초라고. 그 다음 1초 동안의 구간은 여기 2A만큼 갈 건데 얘는 여기서 속도가 멈춘 다음에 뭐 할 거야? 돌아갈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데 순수한 양이 2A니까 이게 2배로 갈 거예요. 그럼 나중 위치는 얘는 여기에 있는 거야. 마이너스 A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다시 여기 뭐가 됐으니까 빵이 돼서 멈췄고 얘가 속도가 플러스가 됐다는 건 방향을 바꾸겠죠. 다시. 그래서 이렇게 또 1초 동안 왔을 때 여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 3초 동안 얘는 다시 처음 위치로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줄 알면 돼. 근데 만약에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를 다 더한 게 여기 A고 여기 2A고 여기가 A니까 총 몇 A? 4A가 되는데 그거는 이 면적량과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하면 그냥 X축과 둘러싸인 요 면적량이 되겠더라. 그게 움직인 거리. 이렇게 그래프까지 해석할 줄 알면은 여기 문제는 끝. 그리고 이런 능력.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수식으로 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VT, DT 이런 수식으로 주어진 녀석이 표현하면 이런 거를 이렇게 만약 값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A라고 표현해주고 여기 B라고 표현해주고 여기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나왔으면 여기 C, 여기 T 이렇게 표현하는 여기 그냥 면적량만 순수한 면적량만 가리키는 거예요. 플러스 C, 마이너스 C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면적량을 미지수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되겠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적분의 활용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여기 금방 풀 수 있는 거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부분 개념 설명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문제 볼게요. 예제 1번 보면 함수 y는 4x3승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8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그럼 이 녀석과 0과의 교점을 구할 건데 얘는 사실 그래프 그리기가 쉽죠. 왜냐면 바로 4x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면서 4x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0, 1, 2.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인테그라 0부터 1까지는 얘는 여기가 양수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인테그라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를 단 상태로 그래야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그래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적분해 두시면 x4승 마이너스 4x 3승 플러스 4x제곱이 0부터 1까지. 자, 1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지워지면서 이 값이 1이 돼요. 자, 그럼 얘는 적분했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하시면 되죠.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자, 이렇게 놓고 1부터 2까지인데 1은 여기서 구한 거랑 똑같겠죠. 2 집어넣으면 얼마니까? 마이너스 16, 8, 4, 4, 16. 빵이네요.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값은 1에서 최종적인 답은 2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의 또 함수 f 플라임 x 식이 주어졌네. 그래놓고 그림도 주었어요. 친절하게. 왜 이렇게 친절하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f형이 0일 때 곡선 y는 fx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 구하래. 그럼 일단 fx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 뭐합니까? 부정적분을 하면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c인데 f형이 얼마나 그랬죠? 0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를 홀수 차승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그림은 원점 대칭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3분의 1x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이 돼서 여기 마이너스 2, 3, 0, 6. 근데 넓이를 구했으니까 요 면적을 구해서 2배를 하시면 되죠. 얘는 이렇게 위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라 마이너스 2, 3부터 0까지 2배 하시면 넓이가 되겠다. 이것도 그림이 그리기 쉬우니까 그림이 편하다. 여기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x를 갖다가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2분의 1에 x 4승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을 마이너스 2, 3부터 0까지를 적분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돼요. 자, 0 집어넣으면 0일 거고 빼기 마이너스 2, 3을 4승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2, 3을 제곱하면 3이 그거 제곱하면 9니까 12분의 9죠. 그러면 3, 4, 12 4분의 3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 3 제곱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4분의 6이 되고 마이너스 3 하면 플러스 4분의 3 거기다 1을 곱하면 2분의 3이 돼서 총 4번이 되겠더라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그쵸? 자, 3번 볼게요. 다음은 연속함수 y는 fx 그래프와 이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와 q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설명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a, fA라는 거고 요점의 좌표가 b, fb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을 보시면 함수 라지 fx가 얘 도함수가 fx래요. 그러면 라지 fx의 도함수가 주어집니다. 얘가 라지 f 플라임 x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을 보면 함수 fx가 a, b에서 증가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f 플라임 x가 0보다 커 같은지 물어본 거야. 저 구간에서.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fx는 다 뭡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증가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 그 다음에 b-a와 라지 fb-라지 fa는 직선 pq의 기울기와 같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b-a분의 라지 fb 라지 fa 이 녀석과 누구랑 똑같냐고? pq의 요 기울기랑 똑같네요. 그럼 저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b-a분의 fb-fa 이게 같냐 물어본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좀 달라요 느낌이. 만약에 이 녀석이 같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f 플라임 x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 이렇게 그려졌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 기울기 여기 0이잖아요. 얘는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얘는 뭡니까? 음수잖아요. 이게 두 개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달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릅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 쓰게 돼요. 자, 이제 디귿 때문에 이 문제를 놓은 건데 이거 잘 보세요. 자, 지금 요런 값과 요런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저거를 내가 여기다 다시 써볼게. 디귿 잘 보세요. 요 컨셉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에서 빼기 fb의 어떤 dx 이 녀석과 누구를 비교하냐면 2분의 b-a 곱하기 fa-fb 자 요런 걸 거래. 근데 요거 보시면 여기 부분은 우리가 A부터 B까지 fx와 fb로 둘러싸인 면적이야. 그러면 이 좌변의 값의 면적량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변도 뭘 가리키는 거냐면 면적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소관계 나왔을 때 정적분이 주어졌으면 면적값이구나. 아 그러면 이런 표현도 어떤 면적값을 계산한 거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팁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봐봐. FB라는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리고 FX, 즉 FX와 그 다음에 FB와 X는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요 면적. 여기 이렇게 빨갱이 면적이 여기에요. 이해하셨죠? 저 면적이랑 요 면적이 같냐는데 봐봐. B-A는 요 길이를 가리켜요. 요 길이. 여기가 B-A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평행이니까 B-A겠죠. 그리고 FA에서 FB를 뭐 했습니까? 뺐어요. 그러면 요 길이가 FA고 요 길이가 FB인데 요 길이가 똑같죠? 뺐으니까 바로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FA-FB가 돼요. 그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눴다는 얘기는 바로 요 삼각형 면적을 가리켜요. 자, 누가 더 큽니까? 노랭이가 더 크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디귿은 뭐가 된다고? 맞는 녀석. 아니 선생님 얘 무조건 크잖아요 라고 했는데 얘가 뭐냐면 크거나 또는 같다야. 그럼 당연히 크다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표현이에요. 이해하셨죠? 크거나 같으면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자, 다음 문제 이제 4번. 자, 이번에는 두 어떤 곡선과 직선인데 자, 2차가 주어졌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이 이거고 2x 플러스 3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을 봐. 그럼 어떻게 하랬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과 2x 플러스는 갖다 놓고 일로 다 넘기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여기거든요. 마이너스 1, 1, 3, 1 해가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돼서 교점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야. 그리고 그걸 바로 어떻게 한다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계산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써서 6분의 얘 절대값 1 큰 근 얘 작은 근 마이너스 3에 뭐가 된다고? 3승을 하시면 돼요. 그럼 4에 3승이니까 64니까 3분의 32가 돼서 한 20초면 풀 수 있는 거죠. 4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해 두시고. 그래서 2차와 관련된 둘러싸인 면적이 나오면 무조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제 5번은 이제 극한 개념이랑 섞인 건데 이렇게 SH만 구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런 SH를 지금 이런 함수와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이렇게 주어. 그럼 그냥 이 식을 쓰면 돼요. 근데 많은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냥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6x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어. 그럼 1 플러스 h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어. 그럼 1 마이너스 h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이 면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x축. 그럼 저 면적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면적? 인테그랄 1 마이너스 h부터 1 플러스 h까지 뭐 한다고?
6x제곱 플러스 1 dx를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뭐라고? sh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거 이제 적분하시면 얼마야? 3분의 1이니까 2x 3x 플러스 x를 어디부터? 1-h부터 1 플러스 h까지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 앞에 부분은 1 플러스 h를 집어넣은 거여서 이거의 3승에서 1-h 집어넣은 3승을 뺀 거에다 2배 하시면 되죠. 어차피 이거 집어넣은 거에서 나중에 이거 빼는 거니까 그냥 얘네들 먼저 빼도 돼요. 더하기 1 플러스 h 집어넣은 거에서 1-h를 빼고 x자리에다 이거 집어넣어서 이거 뺀 거죠. 여기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를 지워지고 마만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2h. 자, a 3승 마이너스 b 3승 공식이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잖아요. 자, 얘가 a고 얘가 b예요. 자, a에서 b를 뺀 게 얼마입니까? 얘는 마이너스 2h라 그랬죠? 그래서 뺐으니까 플러스 2h인가요? 플러스 2h네. 그리고 a제곱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h, ab 둘이 곱한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1 마이너스 h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돼요. 볼게요. 여기서 이 가운데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운데에서 1 마이너스 h 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h 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1. 그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2h 플러스 h 제곱. 그럼 똑같은 것들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요. 그럼 남은 게 뭐 남았습니까? h 제곱 플러스 3 남았네. 그래서 요 가정이 h 제곱 플러스 3에다 2h 곱한 거야. 2 곱하면 4h에 h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sh가 뭐가 되는 거예요? 4h 3승 플러스 12h에다 2h 나오니까 14h. 그걸 h로 나눴어. h를 나눴어. 리미트 h를 0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우리 0인자들 뭐 하면 돼?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죠? 그리고 0 집어넣으면 얘는 빵 되고 답은 1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어진 대로 그대로 면적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쉬운 해결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먼저 뛰어넘으시면 금방 해결력도 키워낼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분의 x 1x제곱과 직선 y는 k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y는 2분의 1x제곱과 두 직선 y, x는 귀찮습니다. 그렇죠? 자, 요 내용이에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두 녀석의 넓이가 같다.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넓이가 같을 때 30k를 구하라.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둘러싸인 요 면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하학적인 면적이 똑같다. 그럼 어떻게 그렸어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kx dx 한 녀석이 빵이 된다.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 같죠? 왜냐면 수학적인 면적은 자, 이 경우일 때는 여기가 음수예요. 왜? kx가 위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 부분은 2분의 x제곱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양수야. 그러면 똑같은 면적량을 둘이 음수양수를 더하니까 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돼. 3분의 1 떨어지면 6분의 1의 x3수 마이너스 2분의 k의 x제곱이 어디부터? 0부터 2까지다. 자, 0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2 집어넣었을 때 값 6분의 8이니까 3분의 4입니다. 4 들어가면 마이너스 2k니까 3분의 6k라고 할게요. 이 값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4는 3분의 6k가 될 거고 삼삼하게 지워주시면 돼요. 6으로 나눠주시면 k는 3분의 2가 되겠더라. 그럼 30k는 30 곱하기 3분의 2를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넓이가 같을 때는 수학적인 면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 7번 볼게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두 4차 함수 fx, gx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입니다. 둘 다 1이에요. 그러면
둘이 만약에 뺀다고 한다 그러면 4차는 지워지니까 3차 함수가 될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가족권을 볼게요.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세 점의 좌표는 각각 마이너스 1, 0, 2다.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세요. 이 녀석의 내용이 뭐예요? fx는 gx라고 넣었을 때 근이 마이너스 1, 0,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뭐 면적값이 주어졌어. 근데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구간이 서로 같아요. 그럼 얘네들이 더하고 빼고만 해서 합쳐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런 특징들을 봤으면 그 다음에 딱 봤더니 F3 빼기 G3을 구하래. 뭐 한다고? F3 빼기 G3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는 fx 첫 번째로는 fx, gx를 각각 구해서 x에다 각각 3을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x 빼기 gx라는 녀석을 hx라고 놨을 때 h3을 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즉 이 함수를 구하는 거야. hx.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의 근이 나왔다라는 건 얘를 fx 빼기 gx는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거를 내가 hx라고 했을 때 얘 근이 주어졌으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k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가 h3만 집어넣고 k만 구하면 되니까 조건 하나만 필요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조건이에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얘에서 얘를 빼요. 그게 hx죠? 그게 뭐라고?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겠죠. 저 조건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풀어줄게. x제곱 플러스 x 거기에 x 마이너스 2 곱하면 x3승 플러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므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얘는 kx3승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kx제곱 빼기 2kx를 내가 적분을 했더니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 8이다를 이용합니다. 그럼 4분의 kx 4승 마이너스 3분의 kx 3승 마이너스 kx 제곱을 0부터 2까지 자 16 집어넣으면 4k 마이너스 3분의 8k 마이너스 4k 그 값이 마이너스 8 그러면 얘는 툭툭 지워서 마이너스 8 지워주고 3 곱해주면 되니까 k가 얼마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구하는 거라고요? h3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h3은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6이 되겠더라 라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은 이렇게 보냐 이렇게 볼 건데 뭔가 좀 이렇게 풀 때 까다로우면 보통 이렇게 푸는 거니까 이런 습관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8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함수 fx는 ax제곱 플러스 b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gx의 그래프 y는 x에 관한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인가 보다 하고 만나는 두 점의 좌표는 1과 2다. x가 0부터 1 사이에서 두 곡선 y는 fx, y는 gx 및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고 1부터 2까지 해서 두 곡선 y는 fx, y는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 하자. a-b의 값을 구하라 하고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요렇게 요 곡선과 지금 요 곡선이 만나는 녀석이 나왔는데 이거는 요렇게 y는 x를 그리면 자 요런 내용이죠. 그때 요 면적 그리고 이걸 구해서 2배를 하든지 그 다음에 요 면적을 구해서 2배를 할 건데 gx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면적을 예를 들어서 구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 0부터 1까지는 어디에서 fx에서 gx를 y는 x를 뺍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fx 빼기 x를 적분하고 그럼 몇 배? 2배. 이 값이 뭐라고요? 라지 a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 x가 위에 있잖아. 그럼 x 빼기 fx dx를 계산한 녀석
거기다 2배를 하는 녀석이 얘는 라지 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뭐 하랬습니까? 라지 A 빼기 라지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줬죠. 그러면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이제 뭐 해주면 됩니까?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A-B를 구하래. 그러면 2배로 이렇게 묶어줬을 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빼기 x 이거에 dx에 빼기 뭐가 됩니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fx dx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2배를 한 결과가 a-b야. 근데 얘를 보시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씌워서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가 되면서 얘네들 뭐가 해야 돼요? fx 빼기 x가 되겠죠? 그러면 구간이 뭐 해줘요? 이렇게 같아지면서 더하기를 그렸으니까 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2까지 fx 빼기 x의 dx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얘가 이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차함수라고 줬잖아. 그러면 a, b를 구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 교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1이고 여기가 2라 그랬어. 근데 이 교점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1,1, 2,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점은 또 fx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어디 갔니? 여기다가 f1을 집어넣으면 1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가 1인 거고 f2를 집어넣으면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a 플러스 b는 2가 되는 거죠. 자, 위에 식 아래식 빼주면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1에서 a는 뭐가 되고 3분의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배에 fx가 뭐라고? 3분의 1x제곱 3분의 1x제곱 마이너스 x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3분의 1 뚝 떨어지면서 9분의 1의 x 3분수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2의 x 그거를 0부터 2까지 8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8 9분의 8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여기 있다 2 집어넣으면 3분의 4 자 얘네들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얘를 9분의로 나타나면 9분의 5 얘네가 9분의 2 거기다 2 곱하면 9분의 4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분의 4인 4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 구분 볼게요. 조금만 힘냅시다. 선생님들 힘이 되네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 위치 함수가 있었어. 위치. 근데 뭐냐면 t는 2에서의 점피의 속도가 0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x 플라임 2가 0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제 미분하시면 4t 3승의 플러스 3at 제곱인데 2를 집어넣으면 32 플러스 12a가 0이라는 거죠. 그럼 a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돼야 되겠죠? 12분의 30이니까. 그래서 a를 구한 거야. t4승 마이너스 3분의 8의 t3승. 자, 그래서 뭐라 했냐면 t는 0에서부터 2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그냥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t를 갖다가 절대값 씌워서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8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x 플라임 t였으니까 vt죠.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니까. 그러면 4t 3승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8t 제곱 쓰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t를 할 건데 우리 이거 살짝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0, 여기 2. 그래서 그래프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0부터 2까지 얘가 음수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거를 접근하시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t 3승 플러스 8t 제곱을 갖다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접근하시고 그럼 4분의 1 하시면 마이너스 t 4승 3분의 8t 3승을 0부터 2까지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왜 이렇게 삑 되는 거야? 88은 64 되겠죠. 그럼 48을 빼주시면
얼마 됩니까? 48을 3분의 48을 빼주시면 3분의 36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얼마 되는 겁니까? 16이 되는 거죠. 미친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예제 10번 볼게요.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 실수점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 속도가 주었어. 그러니까 X VPT가 2T제곱 마이너스 8T. 그 다음에 VQT. QT 귀엽네요. 이게 T3승 마이너스 10T제곱에 플러스 24T예요. 그때 PQ, 두 점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래. 거리. 두 점 PQ 사이에 뭐라고?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거리를 구한다고 할 때 거리를 구하면 이게 뭐합니까? 이렇게 XPT 해가지고 부정적분을 하는 거죠. 부정적분하면 3분의 2의 T3승 마이너스 4T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적분은 C인데 원점이니까 빵이죠. 처음 위치가 0이야. 0집으면 0 나와야 돼. 저 원점을 동시에 출발했다는 이 표현이 처음 위치가 0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T가 0초일 때 0일 때가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XQT 선생님처럼 귀엽게 4분의 1의 T4승 마이너스 3분의 10의 T3승 플러스 12T제곱. 그때 너네들이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고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럼 거리 구할 때 여기서 이 거리를 뺄 때 얘가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여기가 위에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XPT에서 빼기 XQT 이거의 절대값을 씌운 어떤 ST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거리를 구할 때는 항상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야.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다고 생각하면 자 얘에서 얘를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생길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 T4승 절대값입니다. 계속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3분의 2 T3승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3분의 10이니까 플러스 4T3승. 자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16T죠. 이거의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거 어디에서? T가 0에서부터 8 사이 내에서 최대값이니까 이거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그쵸? 그럼 얘 그래프 그리려면 일단은 얘가 뭐가 됩니까? 미분을 하셔야 되죠? 미분하면 4t 3승이니까 마이너스 t 3승 플러스 12t제곱 마이너스 32t 마이너스 t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 4 8 마이너스 그럼 그래프가 근이 0 4 8 이렇게 나고 양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얘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얘 극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점들 찍을 거야. 이런 점들. 그래서 0부터 8까지 해서 제일 높은 거 구합니다. 그럼 0부터 8까지 0이 높은지 8이 높은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0 집어넣으면 빵이에요. 이 값이 빵입니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여기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 나 8을 집어넣은 거예요. 8. 그럼 8을 집어넣으면 8의 4승이잖아. 아, 얘가 이제 꺾어 올라가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으니까 4일 때도 봐야 되겠네. 4일 때. 왜냐면 절대값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4일 때 비교랑 8일 때도 비교해야 돼요. 4 집어넣을게요. 4 집어넣으면 4의 3승 마이너스 절대값입니다. 4 집어넣으면 플러스 4의 4승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제곱 4의 제곱 4의 4승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64 그래서 얘는 64가 되겠죠. 절대값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을 집어넣을 건데 생각해 보시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보다 얘가 x축이 이렇게 존재하면 얘가 더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4일 때가 사실 뭐야? 최대값이 될 건데 8 집어넣어 봐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근데 4일 때가 최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64가 될 거예요. 네, 계산하기 귀찮아서 그래요. 예제 11번 볼게요. 어떤 정만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출발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출발 후 처음 2초까지는 3m/s 제곱의 가속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속도가 있으면 가속도는 속도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1차에서 내가 만약에 VT를 구하려고 했을 때 가속도가 3이라고 알려준 거는 처음 여기 이쪽까지 이 기울기가 3이라는 거야. 이 기울기가. 그쵸? 3m/s 가속도로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3이니까 얘가 2일 때는 얘가 속도가 6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3m/s가 되겠죠. 자, 가속도는 속도의 도함수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초부터 10초까지 등속도, 같은 속도야. 이렇게 같은 속도. 여기가 10이죠. 그 다음에 10초부터는 다시 마이너스 2m/s. 그러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2라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면 3이 되면 되죠. 그러면 3분의 6이 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는 13초가 돼요. 여기서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가 출발하여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이건 기하학적인 요면적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속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내가 저 내용을 통해서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여기는 2, 6, 12의 반이니까 6이 될 거고, 여기 8이고 6 곱하면 48이 될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6에 18이 일어나니까 9가 돼서 얘네들도 하면 15가 되니까 둘이 더하면 63이 되겠더라. 그래서 63m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12번 볼게요. 원점을 출발한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그러면 그래프를 바로 볼 건데 얘 뭐가 하는 거냐면 0에서 6까지 움직인 거를 기하학적인 면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요 면적량을 구하라는 거 수학적 면적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면적량은 1 곱하기 되다 2니까 2분의 1. 자, 여기 사다리꼴 이 길이 2, 요 길이 1, 요 길이 2. 그러면 1 더하기 2에다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높이 2에다가 2분의 1 지워주면서 여기는 3. 자, 여기 1, 여기 2니까 여기 면적은 1. 그 다음에 여기 2, 여기 1이니까 2 곱하기 1 나니까 여기 면적은 1. 수학적인 면적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면적량 다 더하니까 2, 5. 5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1이다. 이렇게 웃고 죽여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예시에서. 이해하셨죠? 자, 라스트 문제예요. 예제 12번입니다.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익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전피의 t초의 속도 vt가 다음 그래프가 같을 때 보기의 설명을 쪼그려 보세요. 자, vt 그래프가 주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기억.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그러면 1초 구간 동안 v가 0이 되는 녀석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멈춘 적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보시면 여기 속도가 빵 되는 점은 그 순간입니다. 그냥 순간. 어떤 1초 동안이라는 어떤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니은 전피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다. 자,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는 속도가 갔을 때서 뭐였어? VT가 빵이 되면서 구호가 바뀌는 극점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바뀌었고 여기 바뀌었죠. 자, 이런 거는 그냥 처음에 출발하고 얘는 멈춘 거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만큼을 이렇게 갔다가 얘 속도가 풀었으니까 이 방향으로 속도를 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절정을 냈다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다시 빵 되고 음수가 되면 방향을 바꾼다고 이렇게. 그럼 다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다시 멈췄다가 여기 또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위치는 여기 어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원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직선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그래서 4번 먹었다는 틀린 말이겠죠. 그럼 답은 디귿이에요. 이건 출제자 아저씨께서 부제를 잘못 내줬습니다. 디귿은 보지도 않고 찍어도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해봅시다.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4차 후 출발점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4초 후에 출발선에 있었다는 게 4초 후의 위치를 가리키는 거니까 수학적인 면적량을 계산할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처음 위치에서 시각이 0일 때 처음 위치가 얘가 원점인지가 중요해요. 원점이죠.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봐봐. 얘가 얼마입니까? 2 곱하기 2가 되면서 얘는 플러스 2만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서 2만큼 간 거예요. 여기 원점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2만큼 갔어.
그리고 멈춰서 방향을 바꿔서 속도를 바꿔서 이쪽으로 갈 건데 요 면적량도 이 길이가 2고 2니까 여기가 2야.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딱 멈춰. 근데 처음 위치가 출발점에 있었다라고 했으면 무조건 맞는 거고, 만약에 얘가 뭐 0에 있었다는데 처음 위치가 1이에요. 그럼 얘는 돌아와서 와가지고 여기 1에 도착했는데 원점이라고 그랬으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같은 거는 이렇게 처음 위치 꼭 신경 써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는 제가 심한 문제가 나오지 않으리라 여겨져요. 않으리라. 여기 파트는. 그래서 여러분들 정적분으로 주어지면서, 왜냐면 적분 파트만 만약에 나오면 여기에 어려운 문제를 한두 문제 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분과 적분이 같이 들어갔는데 어려운 문제를 힘을 줄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핵심이에요. 문과 중심인 친구들한테 이 수투에서 어려운 문제 21번, 30번을 다 낼 수가 있는데 너무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굳이 여기를 어렵게 낼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데서 어렵게 내도 분명히 변별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쉽게, 그 대신 계산력은 탁월하고 원활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내시면서 여기서 막히는 일은 없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볼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선생님들 영상 찍느라 좀 학원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이 영상을 병행하느라 좀 많이 고되고 힘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따라와주고 끝까지 따라와주고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고, 좀 오랜만에 좀 생동감 있고 좀 활기차게 공부를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좀 보람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들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좀 응원의 메시지 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할 거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들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영상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좀 많이 물어보셔도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에는 무조건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 기본 영상은 다 끝났고요. 이제 삼시세끼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